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것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요걸 이제 구분해서 몇 가지를 이제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계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이 계좌 관리라는 틀 안에서 계속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좌 관리가 뭐야? 당연히 이제 계좌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필요한 건 알지만 저희가 말하는 그 계좌 관리는 뭔가 좀 정해진 규격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계좌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당연히 예전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씩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가장 심플한 답변은 주식 투자를 잘하고자 한다면 계좌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종목을 잘 맞추고 수익 나는 종목 잘 사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좌 관리를 잘하면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고 수익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로 이렇게 슬랏 나눠쓰기, 섞어쓰기, 지루함에 지게 되는 꼼수 적어주셨는데, 네, 슬랏을 나눠 쓴다. 슬랏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계좌가 있으면은 그냥 오늘은 심플하게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계좌가 5천만 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5천만 원을 그래, 이 안에다가 내 계좌 안에 있는 돈, 전재산 5천만 원, 이게 실제 인생의 전재산은 아니겠죠. 여기서 뭐 사고 싶은 거 였다가 한 200만 원 사고, 어떤 거는 1000만 원 사고, 어떤 거는 50만 원 사고, 어떤 거는 400만 원 사고, 어떤 건 막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나눠 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슬랏이라는 개념은 5000이라는 숫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빠져주면 되고요. 이건 전체 숫자고, 여기서 슬랏, 즉 관리하는 종목 수를 몇 개를 할 건지 저는 일단 5개로 해보겠습니다. 5개로 한다면은 이렇게 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00, 1000, 1000, 1000, 1000 5개가 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슬랏이라는 거는 이 컵 하나가 한 슬랏이에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슬랏이 있겠죠. 그럼 한 슬랏은 최대 1000만 원이라는 슬랏당 비중이 있는 거고, 이 10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비중을 채워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 탄다. 이렇게 보면서 이 물을 채우는 속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슬랏을 물을 채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찼어요. 하나 막 채워갑니다. 그러다가 한 슬랏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순서대로 채우다 보니까 물을 막 채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된 거고, 여기서 쫄립니다. 압박감도 심해지고 이제 자금이 얼마 없는데 뭐 하는데 이러면서 이거를 나눠요. 한 개의 슬랏을 2개로 분신술을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따로따로, 그러다가 이 한 개도 차면서 이 남은 500도 다시 이제는 이렇게 조그만 2개로. 이게 근데 마지막 슬롯에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네 번째 슬롯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세 번째에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슬롯은 나눴지만 슬롯만 나눴을 뿐 실제는 맘대로 조정하면서 막 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조심스러운 거고, 조심스럽다라기보단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을 마구마구 채워가지고 저런 상황도 오겠지만, 또 템포를 잘 지키면서 적당히 쓰다 보면은 얘도 이 정도, 얘도 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괜찮은 게 있네? 여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남는 자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른 거 해볼까? 하고서 퐁, 여기서 다른 거 해볼까? 하고서 퐁, 이거는 나눠가지고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메바 같은 생물이 막 증식하는 거예요? 네, 새끼 치잖아요. 분명히 시작은 5개의 슬롯으로 했는데 이렇게 새끼를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개, 20개, 막 심하게는 50개까지도 번식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좌 슬롯을. 이러면은 아까 최초에 말했던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5000이라는 숫자를 넣고서 이 안에서 내 맘대로 그냥 땅 따먹기, 그림 그리기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자르고
자르고 잠시 거의 다 됐네. 그럼 조그만 땅에서 또 나누고 그 새끼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계좌 관리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계좌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슬랏을 나눴다는 개념은 이렇게 나눴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 슬롯 안에서 운영적 전략을 정해진 룰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가고 기다림과 템포와 뭐 비중과 이 균형을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땅 따먹기, 나눠 쓰기, 섞어 쓰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지루함에 지게 되는 꼼수에 가깝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꼼수가 아니려면요, 정확한 슬롯 증액으로 가는 게 맞죠. 이 안에서 섞어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차이점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루함보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종목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뭐 수익이 막 나진 않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비중을 막 채우긴 또 애매하고 뭐 약간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를 해서 뭔가 액션을 하기는 애매한데 현금은 남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루하니까 막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들 말씀하시는 건데, 요거 말고도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거를 막 끌어오고, 원래 이게 두 슬롯인데 막 한 슬롯이 돼버리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메우기 위해서 또 꼼수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소 애매한 부분인데, 섞어 쓰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영역 침범을 하죠. 이런 식으로 슬롯이 이렇게 침범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 일자여야 되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 두 슬롯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 슬롯 한 슬롯이 있는데 섞어 쓰게 되면은 얘가 물이 다 차고 나서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억자 슬롯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계좌 관리에서도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슬롯을, 이 안 쓰는 완전히 비어진 슬롯을 이동해서 이 밑에다가 완전히 대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대칭 관리랑 이렇게 섞어 쓰는 거랑 다소 그 행위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뭐 요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건희님이 이런 비대칭을 할 수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심리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죠. 되게 불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치 물타기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건 스스로가 좀 잘 점검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제 옆에서 언니님이 봐주고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당연히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지만,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그걸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거에서 되게 많이들 타협을 하죠.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과 꼼수가 어찌 보면 이 영역이 굉장히 헷갈리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한 끗 차이거든요. 전략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물을 타는, 즉 비중을 조절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게 훈련이 되고, 적정 템포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서 비대칭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제가 되게 조심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물타기 실패해서 이거를 해결 방법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거 실패하면은 이 위에 또 덧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덧대요. 결국엔 자신의 매수가 조정이 안 되게 되면은 이거 계좌 그냥 잠식됩니다. 하나의 종목 때문에. 그래서 뭐 특정 종목에는 막 50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종목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게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계좌 관리에서 모든 계좌 관리의 기술은 자신이 매수를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뇌동 매수, 몰빵 매수, 감정 매수, 아몰랑 가즈아 매수, 물타기 다 하나같이 같은 의미거든요. 자신이 원할 때 막 채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슬롯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물컵이에요. 물컵인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채우고 싶은 대로 다 채우게 되면요, 채우고 싶은 대로 계속 채웁니다. 계속 채우기만 해요. 이때는 이래서 기회고 저때는 저래서 기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채우기만 합니다. 끝없이 찰 것 같아요.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 돈 남았어 하면서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채우지를 못하게 되는, 자신의 돈이 종목에 다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 고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초보자일수록 이게 심해요. 여기에 문제는 종목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물을 채우는 비율, 요리에서 맛은 결국에는 물의 비율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 뭐 흔한 말로 레시피 같은 게 있죠. 그거를 필요할 때만 딱딱딱딱 맞춰주는 이 절제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매수와 절제를 하면서 필요할 때 해주는 매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지만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면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것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즉 내 맘대로 막물 타는 이런 감정적인 매수 행동들을 일단 안 해야 됩니다. 이것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어니스티님이 그 부달 매수하는 거랑 물타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타기는 그냥 결정적으로 감정적인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5%인 거 물타면 마이너스 2%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채워가는 거거든요.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는 게 초반에 손실 상황에서 되게 속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초반에 되게 템포 빠르게 물을 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손실폭이 되게 커지면 오히려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이 그냥 다 끝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냥 가만히 냅둬요. 방치. 그게 이제 물타기의 전형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계좌 관리하면 당연히 그런 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슬랏을 통째로 창고행으로 직행하죠. 창고에 넣어두고 여기에 먼지가 쌓이던 뭘 하든 이제 보지도 않고 안 보는 게 마음의 위안이다 하면서 방치를 시키죠. 제 주변 지인분도 최근 몇 달 동안에 동학개미인데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되게 신나하셨어요. 뭐 아이 장난감도 사주고 돈 벌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50%가 돼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질문 중에도 도대체 어니스트의 분할 매수와 이런 물타기랑 뭐가 다르냐,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똥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해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모르는 게 아직 그 똥이라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시면은 또 이제 그때부터는 주식에 관심을 끊어서 또 이게 얘기가 안 이어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이거를 정말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좌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계좌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좌 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계좌가 아닌 종목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오랜만에 상승이에요. 굉장히 지루한 장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상승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그러면서 매도 시점에서는 좀만 더 하면서 한 번에 많은 수익을 확보하고자 좀만 더를 외칩니다. 주식 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라. 역시 안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지만, 방금 그 격언에 동의를 하지만 그 의미는 많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기서 계좌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계좌상 자신의 계좌가 좋을 때는 좀만 더, 아니면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신의 계좌가 균형을 조금 잃어가고 있다,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시장의 전환 타이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꽤 높은 확률로 좀만 더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잘 체결해서 그 수익금을 이용해서 계좌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 시점에 좀만 더보다는 매도 시점에는 수익 실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앞에 거는 매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근데 이건 매도잖아요. 근데 매도가 참 어렵죠. 수익을 좀 최대한 많이 내면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다 맞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도 다 이해하지만 그 앞에 이제 계좌 관리가 있다는 거죠. 계좌 관리를 위한 매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좀 먼저 이해하고 주식을 하셔도, 그것만 좀 이해해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노하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해야 할 것으로 갈까요? 네,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것들을 콕콕 집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식하라는 얘기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 내 계좌를 직면하셔야 돼요. 내 계좌를 직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파란 숫자일 거예요. 마이너스 몇 프로. 평가 손실 금 또는 평가 손실률, 아니면 나의 평단가와 현재가와의 그런
나한테 손해를 주는 듯한 그 부정적 느낌의 숫자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그것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초보자일수록 꼴보기 싫죠. 그런 숫자 보는 거 꼴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빨간 숫자만 나오는 계좌가 엄청 고수의 계좌고 잘하는 계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파란 숫자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고수의 계좌가 물론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 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스타일의 투자자가 아니면은 계좌는 파란 숫자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 빨갛게 여물면은 수확을 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럼 계좌에서는 사라지죠. 그럼 내 계좌에 남아있는 거는 아직 빨개지기 전에 파란 숫자들만 남아있는 게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파란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되고 감정적으로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이 보면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부딪혀야 돼요. 경험이 좀 필요한 얘기입니다. 피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 파란 숫자가 내가 못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자연스럽게 파란 숫자는 항상 나온다. 이것부터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귀를 딱 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 가치 투자? 그쪽의 고수? 거기는 빨간색만 있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이제 어니스트가 말하는 이거는 내게 아니다. 나는 그거 감내하기 싫다. 저쪽으로 가서 거기 걸 배워야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귀가 닫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께 이면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럼 10년 동안 파란 숫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장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10년의 기간 동안 파란색이었다가 이렇게 기껏 빨간색으로 간 거 여기를 지금 보면 이 순간은 빨갛죠. 근데 여기서 파란색을 계속 경험한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죠. 그리고 네. 뭐 사자마자 이렇게 쭉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그건 진짜 되게 굉장한 행운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보통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요거를 감수하고 내 계좌를 직면해야 이것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가치 투자냐 뭐 어니스트식 투자냐 뭐 이런 거 다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더 갈까봐 안 파는 거죠. 안 팔았는데 여기선 사실상 파란불인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10년을 흘러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이익 상태인데도 저렇게 되면은 손해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그래요. 실제로 손해이기도 하죠. 여기서 팔지 않았으면은. 근데 계좌에서는 이 뷰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것도 그렇죠. 네, 빨간색을 갖고 있으니까 내 계좌는 잘한 거야? 이 사람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기까지는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 저 이후에 진짜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뷰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파란 숫자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인정 못해. 이러면은 스스로 괴로워질 뿐이에요. 되게 좀 약간 아집으로 바뀌죠. 나는 손해보곤 안 팔아. 이것도 어쩌면 저거에서 시작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포트라는 거는 계좌 관리는 사실상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좌를 관리한다는 거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다. 팀의 시너지, 서로 주고받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있으면서 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축구에서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포지션별 포메이션이 존재하고 이런 구성 폴리오가 존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한번 밥상의 반찬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반찬에는 배추김치, 두 번째 반찬에 열무김치, 세 번째 반찬에 갓김치, 네 번째 반찬에 파김치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좀 합리적인 반찬 구성일까요? 물음표가 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트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거의 비슷한 거를 쭈루루룩 줄 세우게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 바구니에는 안 담았는데 친구들을 다 담은 거예요. 사실상 한 바구니 효과가 납니다.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면 생각나는 거는 비슷한 테마나 비슷한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슈팅이 다 나와 있고 고점에 있는 주식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뭔가 특성이 비슷한 애들이 묶여 있을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슬롯이 나눠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개 정도는 겹칠 수도 있어요. 사실상 더블 베팅이지만 그 더블 베팅에서 대장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파동의 특징을 해칭시키는 운영 전략으로 고수들이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행동이 가능할 때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4개 정도가 연이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해당 테마나 해당 시점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 초보자들은
테마주나 이런 것도 잘 모른다라고 해볼게요. 화랑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니까 사는 것마다 수익이야. 그러니까 대형주, 우량주 이런 게 샀는데 며칠 안 돼서 수익 내네? 주식 쉽네? 같은 시점에 비슷한 위치에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보더라고요. 그래 업종은 다르니까 난 분산 투자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업종 다르고 테마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잘했겠지 하시는데 굉장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차피 그 대형주는 시장 지수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그 동일한 특성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죠. 뭐 대형주 아니더라도. 네, 하나만 더 덧대서 설명드리면은 아까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자 그럼 포트를 구성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김치들로만 나열하지 말고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동그랑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것들을 구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종류가 다른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알기 위해 시장을 관찰하고 종목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해라,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동을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투자자가 계좌 관리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죠. 수익금을 컨트롤 해야죠. 이런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하면서 열심히 관리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럼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사이버 머니처럼, 온라인상의 고수도 머니처럼 그냥 걷다가 묻어두고서 쌓아갑니다. 결국에는 이 덩어리가 커지기만 하면은 수익 아니야? 이렇게 계속 키워가면 되는 거 아니야? 키워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논리는 맞거든요. 원리도 맞고.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은 자신의 실력이 정말 좋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숫자에 오르는데 커졌다가 거기서 동일한 하락을 맞으면은 쪼그라들거든요. 더 많이 쪼그라듭니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를 내고 나서 여기서 동일하게 마이너스 30을 내게 되면은 이 숫자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의 괴리인데, 플러스 30%를 내고 나서 거기서 마이너스 30% 내게 되면은, 왜냐? 플러스 30%가 되면서 그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커진 숫자의 마이너스 30%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숫자의 괴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초보자들은 수익금을 빼주는 게 좋아요. 빼주고 나서 마이너스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돈으로 마이너스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실력이 되고 이런 계좌 관리를 완전히 체화해서 능수능란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안에서 자신이 머리로 다 구분하든 엑셀로 구분하든 이렇게 구분하면서 계좌 관리 하시고 자금 관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기까지는 조금은 더 아날로그적으로 수익과 손실을 딱딱 관리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춰가는 연습을 해보고, 그게 체화되고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면은 그거를 한 번에 하셔도 괜찮다, 뭐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체화 과정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주식 계좌가 블랙홀처럼 됩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돈이 나오질 않아요. 수익이 나면 난 대로 이 안에서 굴려야지, 이걸 왜 빼? 손실이면 물탈 돈 넣고 뭐 하면 또 돈 넣고 증액한다고 또 넣고,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계좌에서 나오는 돈은 없어요. 사이버머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 통장에다 돈을 좀 이체를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손실 나면 어떡하죠? 넣지도 말란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금 통장이 있으면은 빼기도 하고 수익금 통장으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해야죠. 수익이 별로 없어. 근데 손실이 많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손실부터 메우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건 선택이죠. 자신이 그거를 채워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수익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계좌 안에서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요거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수익이 났는데 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수익이 나고 뭐 하루 이틀 있으니까 손실이 막 났어요. 네. 근데 그 손실이 조금 더 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수익 나겠지라는 생각에 조금 그냥 내비뒀다가 수익 났을 때 안 빼는 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신의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뭐 디테일하게 클럽 회원분들도 조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네. 물어봤는데, 이게 뭐 저희가 뭐 칼같이 모자르듯이 막 그런 개념보다는 이건 이제 습관이거든요. 작은 습관을 생활화시켜서 이게 되게 건전하게 계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한쪽으로 일방향적인 화살표가 그려지지 않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양방향적인 돈의 순환 흐름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기가 길던 짧던 그거는 자신의 성향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돈을 빼서
여기다 돈을 모아가면 내 투자금은 주식 투자금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이게 제가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거를 뭐 가방 사고 뭐 생활비 쓰는데 그냥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전략이 나뉘는데요. 이거를 키워가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수익을 낼 줄 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이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선택 옵션이 두 가지가 생겨요. 이 덩어리를 쪽으로 계좌에 붙여서 증액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건 선택이죠. 선택적 증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를 완전히 키워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밖으로 뺀 돈이 이미 5천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100% 수익입니다. 이 5천은. 그럼 원금은 회수하고 수익으로만 돌리면서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인데 결론은 모아놓고 이 모아둔 덩어리를 가지고 가방을 살 거야, 아니면 돈을 모을 거야, 저축할 거야, 계좌를 키울 거야. 이거는 자산관리적 차원에서의 자신의 선택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일정 시드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이 이제 수익 통장에서 밖으로 빼기보다는 이 안에서 모으면서 계좌를 더 떼주는 게, 계좌 목표한 시드까지 채우는 데까지는 다시 넣어주면서 더 떼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빼지 않고 계속 키우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모인 이 수익금으로 내가 가방 사고 생활비 쓰고 하는 것과 이거 말고 여기 내가 월급에서 이제 모인 돈으로 가방 사고 수익금 쓰고 뭐 이거 하는 것과 느낌도 되게 많이 다르고요. 여기 돈을 계속 이렇게 넣는 것과 이 돈이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느낌이 되게 달라요. 처음에는 정말 그게 어색하고 뭔가 좀 그전에는 쉽게 쓰던 것들이 잘 안 써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는 되게 아끼고 살았는데 여기서 펑펑 쓸 수도 있고, 이게 완전 사람이 이게 그렇게 쉽게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겪어보시면. 맞습니다. 이 수익금을 의미 있게 가져가는 뭔가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 사이버머니가 된다는 건 되게 의미 없는 돈이잖아요. 의미 없는 돈으로 두지 않는다.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돈의 흐름,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니스트님께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이 계좌 관리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슬랏 나눠쓰기, 섞어쓰기, 이런 거 조금만 욕심내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걸려들기 쉽고요. 내동매매? 저 내동매수 저 아직까지 해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 내동매매 이제 아예 안 합니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그럼 또 극복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에 막 잠식이 돼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발전해 가는 입장에서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고, 저 버디님 이야기에서 되게 좋은 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마이너스라고 둘게요. 꼭 해야 되는 거를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럼 결국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싸움이에요. 이 시소 싸움입니다. 이거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섞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잘 참고 있다가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만큼 플러스 행동을 더 해서 이렇게 희석시키고 상쇄시키고 중화시켜서 균형 잡고 플러스 행동을 더 많이 해서 극복하고,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의 스코어 싸움이다, 결국에는 시소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균형을 잡아라, 밸런스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그럼 또 이제 흘러가게 된다. 네. 단순하게 흘러간다는 게 그냥 계좌만 그냥 또이또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계속 나요. 저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수익이 계속 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같이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좋은 얘기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단순하게 이제 영상 보고 그냥 도움되는 얘기 들었네 이러고서 그냥 흐지부지, 만약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행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오셔서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어니스트님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함께 투자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실전을 어니스트님의 코칭 하에 계속하게 되고요. 정말 주식 신생아부터 어느 정도 경력 있는 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하고 있고, 각자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캐치해 나가고 있고, 더불어서 뭐 당연히 수익도 챙기고 있는 그런 클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해 놓은 공지글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로 검색해서 카페 가입하신 후에 공지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